이렇게 끝나려고요. 윗니 아래니까 윗니 아래니 이렇게 끝나는 게 정상이라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약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 안에가 조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현재 이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는 거는 윗니 좀 위로 올리고 아래니 밑에 좀 내리고 윗니가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모든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라서 그때 와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또 너무 한 번에 활용하면 안 된다고 아니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지금 보고서는 아래에 아마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죠. 네, 3월동에 한번 오시는 걸로. 되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한 위치여가지고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도 근처에 있고요.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랫니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발라지더라고요. 제가 치열이 고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 윗니는 치열이 고른 편이라서 그거는 좀 많이 보여서 윗니 위주로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랫니가 살짝 삐뚤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교정을 하니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요즘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유행인 게 성형수술이랑 치아 교정이 그렇게 유행을 한대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 시기에, 코로롱 시기에 이 치아 교정을 하게 됐는데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를 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면 좀 사람들 보기에 노출이 덜하니까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에는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뭐 교정을 또 하는 리얼리티가 또 제 인생의 한 부분일 테니까 열심히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좀 어색하죠. 입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확실히 이 치아 교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음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아무래도 가해지는 압력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제가 입을 쓰는 거, 입 모양과 혀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요즘에 발음이 참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치아 교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발음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치아 교정을 좀 더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는데 저는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치아가 삐뚤빼뚤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아서 그냥 기본 사랑니 3개만 발치를 했고요. 그래서 사랑니가 빠진 그 자리로 조금 더 잘 치아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통증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통증을 제발 최소한으로 해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선생님께 드리는데 선생님이 정말 신경을 써서 해주시거든요. 마취도 충격적인 게 저는 예전에 한번 마취를 해봤을 때 치과에서 마취는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다. 이거는 치료보다 더 아프다라고 기억이 날 만큼 첫 마취에 대한 기억이 정말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진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고통스럽게 느꼈던 이런 것들이 안 아플 수 있구나를 경험을 하게 해주신 선생님이라서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준다라는 게 거기서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경험자들, 치아 교정을 한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신경 써주는 선생님 아니면 마취는 진짜 아파. 아니면 뭐 스케일링 할 때도 교정도 그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마취는 정말 선생님이 예민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안 아픈 게 마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취할 때 단 한 번도 아프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고요. 근데 담당 선생님을 만난 것은 교정을 하는 동안 참 큰 복이었다. 앞으로도 뭐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금방 끝나요.
뭐 이럴 거예요. 이런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안 좋아하는데 저희 선생님은 좀 그런 스탠스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셔서 뭐 얼마 정도 걸릴 것이다. 뭐 이거는 이러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모호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정확한 분이 담당 교정 의사 선생님이 되었을 때 환자가 훨씬 편안하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정을 하면 정말 힘든 게 치아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보철물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뭐 끼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치석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항상 염증을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치간 칫솔을 사용해주세요. 오늘 한 번 더 칫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또 오래 하고 있으면 그만큼 대충 치아 관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번마다 그렇게 좀 개인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치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하니까 저는 뭐 잇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입안에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정 기간에 장기적인 통증 때문에 괴롭거나 이러진 않아서 거의 지금은 다 적응을 한 상태예요. 재밌는 게 제가 다니는 병원에 영탁 씨가 와가지고 사랑의 콜센터 CD를 주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스크에 그 CD가 걸려 있어서 아, 영탁 씨랑 내가 같은 치과를 다니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사랑니 발치도 진짜 아예 안 아파서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거기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그 사랑니 발치 주치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 그것만 하시는 분이 이 발치를 해주시다 보니까 아 역시나 이것만 하는 사람한테 가니까 기술이 좋구나. 사랑니 발치가 뭐 아프니 뭐니 하던데 저는 반매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좀 막 끙끙 앓으면서 좀 힘들게 하신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통증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사랑니 발치도 끝내고 제일 그거보다 겁났던 거는 스크류를 박는 거였어요. 작은 나사 같은 거를 못을 이 자리에 받게 되는데 설명을 듣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잇몸에 갑자기 구멍을 낸다고 그것도 못을 박아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는 마취를 잘 하면 하나도 진짜 안 아픈 것 같아요. 마취가 잘 돼서 안 아픈 것도 있는 것 같고 박는 것도 또 신경 써서 박으니까 안 아픈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사람들이 너무 겁을 주는 말들만 해서 아니면 뭐 그 치과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치료를 했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 치아 교정이라는 게 너무 간편하고 통증이 없어서 되려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웃을 때 싱긋 이렇게 웃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 교정기를 좀 숨기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표정이 점점 단순화 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그 개구개라고 하죠. 그 어린이 개구개를 써야 될 정도로 입 바깥이 작은 편인데 그래서 입을 벌리는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럽거든요. 이거를 막 당겨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리다 보니까 좀 여기에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표정을 과하게 지어도 안 생길 그런 얼굴 표정을 억지로 짓게 되죠. 막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이런데 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의무적으로라도 이 치아 교정이 끝나고 나면 피부과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다 정도? 뭐 삼겹살 이런 거 뭐 위험하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깍두기도 잘 먹고 깍두기도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깍두기도 먹고 또 뭐 먹지? 뭐 삼겹살 뭐 당연히 잘 먹고 오늘도 오겹살 먹고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깍두기 잘못 씹다가 뭐 철사 이거 뭐 끊어지고 아니면 뭐가 빠지고 이런 얘기도 많던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해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너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공포심만 더 생기고 불신만 더 가득해지고, 막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막 예민하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염려증 걸린 사람처럼 선생님에게 막 제 불안을 호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몇 달 가면서 괜찮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네, 이걸 제가 스스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차분하게 앉아서 진료받고 나오고, 선생님이 이제 저를 봐도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차분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뭐 이랬다더라, 너무 아프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만 보고 치아 교정을 고민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신경을 써서 잘 해주는 곳에 가면 아, 통증도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과정이 힘들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뭐 저를 비롯한 다양한 긍정적인 그리고 힘들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아 교정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정적으로만은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제가 계속 이렇게 스스로는 숨기게 된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마스크를 좀 하게 된다거나, 웃을 때 일부러 막 숨겨서 막 이렇게 웃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활짝은 못 웃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제 주위에는 너는 치아 교정해도 이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이라도 막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좀 맛있게 먹은 음식이 좀 통증이 그래도 쪼은다라고 하는데, 이 철사를 이렇게 꼬아서 훨씬 더 이걸 좀 강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통증이 있어서 다음날 뭐 길게는 4일, 5일까지 음식을 좀 먹기가 힘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잘 먹었던 게 오트밀 라떼 많이 먹었었고, 바나나도 부드러우니까 잘 먹히고, 초코빵 같은 거 있죠, 부드러운 거, 그런 것도 잘 먹히고, 고기가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차돌박이, 가장 얇고 부드럽게 씹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나만의 메뉴를 찾는 것도 교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 얘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저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ee ya!